박지원 전 의원님, 당국대 석좌 교수님 나오시니까 오늘 필라가 처음으로 틀어졌네요. 정치 좌충우돌. 좌충우돌이 얼핏 부정적인 뉘앙스지만은 왼편, 오른편 상관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뭐 이런 취지를 담아서 필라 제목이 저렇게 코너의 제목이 정해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좌충우돌. 저는 보수도 진보도 충돌을 할 때 언론과 국민이 박지원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지켜보도록 한번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기자들이 박지원 전 의원님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주목하는 게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늘 공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 감독권 발령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나라면 그만두겠다는 30 최고위원의 이야기 박지원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시고 평가하시는지요? 다행히 법무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사실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에 두 분이 함께 참가를 해서 지금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림이 들어오질 않은 모양이에요. 네. 만약에 들어오면은 예. 장관과 검찰이 충돌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도 굉장히 안심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뭐 라디오 예.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많이 보도됐더라고요.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을 나가라. 그리고 또 한 정치권에서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현직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거치의 표명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늘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가라, 들어와라.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더니 오늘 다행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께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정치적 오해의 소재가 있으니 윤석열 총장 이름조차 거명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한 것은 역시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이다. 참 잘 정리했다. 이제 민주당도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당도 나와서 우리 대통령 후보 되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전에 들었는데 박주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그 지휘 감독권을 전부 다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 항명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정치권에서는 잘 할 수 있도록 감시도 하고 충고도 하고 국회의원이니까 발언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정부에서 조정을 해야지 싸우는 모습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공격하는 모습은 저는 좀 서투른 정부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었으니까 이제 잘 따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야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검사로서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대한민국 검사다라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른바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이 정부 모 인사에게 하지 마라. 윤석열 총장은 검사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당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일주일 있다 만나자고 그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측근이나 친인척이나 비리에 관련되면은 검찰에서 엄정 수사해서 만약 사실이면은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
진짜 잘한 일이다. 그러면 최고 적임자가 윤석열 검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도 청문회 때 얼마나 도와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같은 정부 내에서 충돌하고 집권 여당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해찬 대표가 참 역시 명석하게 정리를 잘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이름도 거명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이유를 시청자분들도 짐작하실 거다. 그렇죠. 예. 우리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예. 안 좋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1년 더 남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내년 7월이 임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과연 국회에서 또 공수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켜지기를 바라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또 정치권에서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국민이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반부패 관련 협의회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아마 그림은 영상은 좀 보여줘도 엠바고가 내용은 좀 늦게 풀리겠습니다만은 영상은 좀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림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서 가능한 좀 빨리 좀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엠바고인지 아닌지. 청와대는 시청자 여러분 엠바고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 행사에 대해서는 엠바고가 참 많죠. 엠바고 많지만은 예. 뭐 그림 공개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안 하면은 장관과 총장이 대통령 앞에서 무슨 다툼이라도 예. 있었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 그 경지를 넘은 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떠한 뭐가 있더라도 또 만나서 악수하고 웃으면서 할 분들이지 뭐 거기서 무슨 일이겠어요.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총선 끝나고 그 이후에도 좀 연락하시고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하고요? 예. 그건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곤란하게 웃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법사위원장 안 줄 거면 우리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책임 정치 한번 해봐라. 우리는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런 야당 역할에 충실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 위원장이 이번 주까지는 확실히 잘했어요. 존재감도 확인하고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불자이기 때문에 사찰에 다니면서 불공도 드리고 부처님께서도 아마 주호영 대표에게 이제 국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이 엄포로 만약에 개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이건 지나간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16대 2가 아니라 8이 11대 7. 예. 16대 18대 6이 18대 제로 18개니까요. 18개에서 17대 2로 예. 이미 합의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장도 수석 부대표 간에 다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내놔라라고 하는 거 지금 또 저도 정치 오래 했지만은 당 대표가 칩거 중인 원내대표를 찾아가는 경우도 처음 봤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찾아간 거. 그렇죠. 예.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번 주는 돌아올 것이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주는 돌아온다. 이렇게 보도를 하다가 오늘 이번 주에 돌아간다는 말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코로나 경제 위기로 당하는 국민의 많은 서민, 중소기업의 현황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닌가. 예. 또 남북 관계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보수 정당으로서 그러한 초당적 협력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만약 이번 주에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안 돌아온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에서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국회 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 단독으로. 그렇죠. 예.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인가에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자꾸 부담을 주면은 평상시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있고 특히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순간인데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한없이 국회를 버리고 하려면 해봐라. 너 18 상임위원장 다 가져라. 우리 안 가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협의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한번 그림 볼까요? 엠바고가 뭐 조금 전에 풀린 것 같은데 시청자분 좀 더 일찍 보여드리지 못해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 추미애 법무장관 흰 마스크를 쓰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흰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을 하고 참석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회의할 때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모두 발언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아마 엠바고가 풀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원고대로 했는지 원고와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메모하는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마찬가지로 경청하면서 메모하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오늘 반부패 협의에 예정돼 있고 같은 자리에 앉는다, 언론이 관심 가지고 이런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고 오랜만에 일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써버리니까 표정이 안 보여서 참 다행이네요. 아마 회의 전에 두 사람이 만나서 뭐 티타임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아마 오늘 저녁부터는 기사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 살짝 뭐 미소도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있잖아 두 분 다. 그런데 뭐 회의 전에 만나서 티타임 별도로 두 분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장관하고 총장이 좀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자들 모르게. 만났죠. 예. 만나야 됩니다. 예. 사실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업무 협조를 해야죠. 예. 같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거기서 티격태격하면은 검찰 내부도 불편하고 우리 국민들도 불편하고 저러면 안 돼요. 여당 의원들 하여튼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전 의원께서 이미 여러 차례 그 비슷한 취재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찬 대표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여기까지 말씀하셨고요. 북한 이야기 좀 잠깐 해보죠. 북한 워낙 뭐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시고 아마 당국대에서도 그 북한 관련한 이야기 강의를 많이 하시겠죠. 그럴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코로나인데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북한도 원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대남 전단 12만 장 풍선 3,000개 예. 북한에서 제작해가지고 그걸 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두혈통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모부에 지휘를 해서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날라온다. 제발 바람아 불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 바람이 남쪽으로 불지 않으면은 드론의 사용 염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드론을 사용하면은 침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러한 것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됐든 네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개성공단 금강산을 요새화한다. 접경 지역에서 훈련한다. 예. 그리고 GP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저는 진행될 것이다. 아이고. 그렇지만은 전쟁은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북한에서 미국이 무서워서 못하고 우리도 응전해서 한번 하려고 해도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이러한 대결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코로나 예. 때문에 그럽니다. 영상을 봤더니 백두산 천지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같이 가셨죠. 예, 같이. 가수 알리 씨가 진도 알리 아리랑 씨가 부를 때 진도 바로 아리랑 옆에서 불렀죠. 보셨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알리 씨가 노래하는 거 유심히 보고 예. 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북한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강하게 비판하고 그런 다음에 청와대 오찬에도 가셨죠. 그렇습니다.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실망스럽다. 왜 기사가 나왔다가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재인 대통령이 쓴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정정 기사 비슷하게 나왔을까요? 제가 맨 먼저 아마 언론에 TV에 방송을 많이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실망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낄 때 상당한 실망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으로 보도가 되니까 그거하고 대통령의 말씀과 이건 상당히 천양지차죠. 크거든요. 예, 천양지차.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계속 상황 관리를 해서 좋은 길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상황 관리라는 워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대통령께서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 상황 관리 방법도 제시하는데 훌륭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날 좀 길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박지원 전 의원께서는 방송 때문에 가봐야 된다고 그러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잘 못 알려졌는데요. 예. 이제 대통령께서 2시부터 예. 이제 시간에 구애함이 없이 오후에 좀 얘기해 봅시다. 근데 사실 그 뭐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문정인, 이종석, 저 이렇게 5사람이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이제 대개는 정부 측 인사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듣고 계시니까 그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해서 제가 임동원 원장한테 이제 제가 비서실장 해보고 대통령 5년 모셔봤으니까 그렇게 일정이 한가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가시죠. 사실은 제가 2시 40분에 방송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 이제 가십시다. 우리 다 얘기했으니까.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정인 교수가 이 박지원 대표가 방송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전에 저한테도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오늘 오찬이 있었다는 이 내용은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처음에는 비공개를 한다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 15일 날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으니까 17일 그렇게 더 악화됐잖아요. 예.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한테 TV에 나가서 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 안 할 것은 안 하겠지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예. 제가 안 할 것은 안 하잖아요. 혹시 아직 안 하신 것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생각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날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김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이 비핵화에 대한 사실상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보니까 탑다운이 아니고 밑에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게 제가 제일 번쩍 뛰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을 갖던데 이게 사실 어떤 프로세스가 됐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를 살리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볼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회고록이 나왔는데 예. 이제 그게 백업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뭐 회고록 가지고 시끄러운데 저는 민주당한테도 저런 것은 좀 당해서 대비를 해서 치고 나가야지. 그러나 다행히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물론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은 당사자이고 또 외교안보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명을 해야 되지만은 저런 문제는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치고 나가야지. 안 치고 나갈 것 치고 나가고 쳐야 될 것은 저렇게 늦게 나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치고 나가야 될 건 치고 나가고 안 쳐도 될 건 치지 마라. 그렇죠. 예. 그게 집권 여당다운 태도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과의 정치 좌충우돌 오늘 상당히 긴 시간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